양치를 하고 나서도 금세 입안에서 텁텁한 냄새가 다시 올라온 경험 있으시죠? 칫솔질을 꼼꼼히 했는데도 불과 한두 시간만 지나면 냄새가 느껴지고 모임에서 대화할 때 혹시 내가 냄새나지 않을까 불안해지는 순간, 특히 손주가 할아버지, 할머니 냄새 난다라고 말하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순간부터는 웃는 것도 가까이 다가가는 것도 조심스러워집니다. 저는 올해 66,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성현우입니다. 저는 32년간 진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참 자주 듣습니다. 양치도 하고 가글도 하는데 냄새가 자꾸 난다. 손주가 싫어할까봐 말을 아끼게 된다며 하소연을 하십니다. 입 냄새는 본인은 잘 모르지만 주변 사람들은 아주 빨리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더 속상하고 더 위축되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껏 믿고 사용해온 치약은 사실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합니다. 치약은 잠깐 향으로 덮어줄 뿐 냄새의 원인을 없애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진료 경험 속에서 직접 확인한, 그리고 수많은 환자들이 이것 하나로 입 냄새가 단 하루 만에 줄어드는 놀라운 변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눌러 주십시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먼저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한 환자분 이야기를 먼저 들려드리겠습니다. 그분은 70대 후반 어르신이셨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입 냄새 때문에 대화할 때마다 늘 손으로 입을 가리고 심지어는 손주가 다가오는 것도 피하곤 하셨습니다. 제가 권해드린 건 거창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천연치약 녹차입니다. 어르신은 녹차를 이용한 양치법으로 효과를 크게 느끼시며 좋아하셨습니다. 돈이 많이 드는 것도 아니고 특별한 약을 살 필요도 없습니다. 여러분 주방이나 찬장 어딘가에 있는 녹차 티백, 그것만으로 충분합니다. 혹시 믿기지 않으시나요? 실제로 환자분들께 권해드렸을 때 단 하루 만에 가족들이 먼저 알아볼 정도로 확실한 효과가 있었습니다. 녹차가 어떻게 입 냄새의 뿌리를 잡는지, 또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효과적인지 단계별로 아주 구체적으로 배우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녁부터 바로 따라 하실 수 있습니다. 왜 녹차가 치약보다 훨씬 강력한지 그 이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입 냄새는 단순히 양치를 덜 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훨씬 심해질 수밖에 없는 뚜렷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첫째, 침 분비가 줄어듭니다. 젊을 때는 하루 종일 침이 충분히 나오지만 나이가 들면 침샘 기능이 떨어집니다. 입안이 마르면 세균이 금세 번식하고 단백질을 분해하면서 불쾌한 냄새가 올라옵니다. 침이 줄어드는 순간 입 냄새는 더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잇몸과 치아 문제입니다. 치주 질환, 잇몸 염증, 충치 같은 문제가 생기면 입안은 음식 찌꺼기가 썩는 환경이 됩니다.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황화물이 바로 악취의 주범이죠. 특히 시니어분들은 치아 사이가 벌어지거나 잇몸이 약해지면서 세균이 숨어 살기에 더 좋은 조건이 됩니다. 셋째, 위나 간 같은 내부 장기 문제입니다. 위산 역류, 만성 소화장애, 간질환이 있으면 속에서 올라오는 특유의 냄새가 입으로 새어 나옵니다. 이건 단순히 칫솔질로는 절대 해결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넷째, 약물 복용의 영향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 항우울제 같은 약은 침 분비를 줄이는 부작용이 있습니다. 입이 자주 마르면서 냄새가 더 심해지는 것이죠. 여러분, 중요한 건 입 냄새는 본인은 잘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는 괜찮다고 생각해도 가족이나 이웃은 금세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대화할 때 상대가 고개를 살짝 돌리거나 거리를 두는 것만 봐도 마음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결국 입 냄새는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자신감을 무너뜨리고 심리적인 부담으로 이어지는 큰 문제입니다. 하지만 다행히도 이런 원인들을 동시에 잡아줄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녹차입니다. 녹차는 향으로 덮는 치약과 달리 냄새의 근본 원인에 직접적으로 작용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치약과 가글에만 의존해 왔을까요? 그리고 왜 그렇게 열심히 양치를 해도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았을까요? 이유는 단순합니다. 치약과 가글은 근본을 건드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치약은 화장품과 비슷합니다. 겉으로는 번지르르하게 보이지만 실제 피부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하듯이
치약도 입 냄새의 원인을 덮어줄 뿐 뿌리를 뽑지 못합니다. 양치 직후에는 상쾌한 듯하지만 불과 한두 시간이 지나면 냄새가 다시 올라옵니다. 왜냐하면 치약 속 향 성분이 사라지는 순간 입안에서 세균이 여전히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즉, 치약은 잠깐의 가림막일 뿐 원인을 없애는 치료제가 아닌 겁니다. 가글은 어떨까요? 광고에서는 시원하게 입안을 헹구면 냄새가 다 사라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강한 알코올이나 향료가 입안을 자극해 오히려 침 분비를 줄여버립니다. 입안이 건조해지면 세균은 더 잘 번식하고 결과적으로 냄새는 더 심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가글하면 잠깐은 시원한데 금방 다시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껌도 마찬가지입니다. 껌을 씹으면 일시적으로 침이 나오고 입안이 상쾌해지는 듯하지만 껌 속의 강한 향과 당 성분은 오히려 세균의 먹이가 되기도 합니다. 결국 잠깐의 달콤한 향 뒤에 더 진한 악취가 따라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치약, 가글, 껌은 모두 향으로 가리는 방식일 뿐 입 냄새의 원인을 없애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양치와 가글을 해도 심지어 하루에 5번씩 닦아도 냄새는 다시 올라옵니다. 이제 방향을 바꿔야 합니다. 입 냄새를 일으키는 세균과 냄새의 물질을 줄이고 침 분비까지 촉진할 수 있는 근본적인 방법이 필요합니다. 녹차는 단순히 입안을 상쾌하게 하는 음료가 아닙니다. 수천 년 동안 동양에서 약으로도 쓰여왔을 만큼 강력한 항균 작용과 해독 작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은 입 냄새를 유발하는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이미 만들어진 냄새의 물질을 직접 중화시킵니다. 게다가 침샘을 자극해 침 분비를 늘려주므로 자연스럽게 입안을 세척하는 효과까지 더해집니다. 치약이 향으로 덮는 화장이라면 녹차는 원인을 치료하는 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만 사용해도 그날 하루 동안 효과가 이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식사 후 녹차를 마셨을 때 입안이 한결 산뜻해지는 느낌을 경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그 상쾌함은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실제로 세균이 줄고 냄새의 물질이 억제되는 과학적 근거가 있는 현상입니다. 이제는 단순히 마시는 데서 그치지 말고 양치에 직접 활용한다면 효과는 훨씬 더 커집니다. 녹차 속 카테킨 성분이 바로 입 냄새의 원인을 뿌리째 잡아주는 주인공입니다. 카테킨은 크게 3가지 작용을 합니다. 첫째, 입 냄새 세균을 억제합니다. 입 냄새의 주범은 황화수소를 만들어내는 세균입니다. 이 세균들이 단백질을 분해할 때 썩은 계란 냄새 같은 악취가 올라오는 것이죠. 그런데 카테킨은 이 세균의 성장을 억제하고 더 이상 냄새의 물질을 만들지 못하게 합니다. 즉, 냄새의 원천을 차단하는 겁니다. 둘째, 이미 만들어진 냄새 물질을 중화시킵니다. 황화수소 같은 악취 성분은 화학적으로 불안정한 기체인데 카테킨이 이들과 결합해 냄새를 없애버립니다. 마치 악취를 비누 거품으로 감싸 씻어내듯이 입안에서 불쾌한 냄새가 사라집니다. 셋째, 침 분비를 촉진합니다. 여러분, 침은 우리 몸이 가진 가장 훌륭한 구강 청소 도구입니다. 침이 충분히 나와야 음식 찌꺼기를 씻어내고 세균 번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수록 침이 줄어드는 건 어쩔 수 없는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이때 녹차를 사용하면 침샘이 자극돼 침 분비가 늘어나고 입안이 스스로 세정되면서 상쾌함이 오래 유지됩니다. 이 3가지 효과가 동시에 일어나기 때문에 치약과는 비교할 수 없는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 겁니다. 실제로 연구에서도 이 사실이 입증됐습니다. 일본 교토대학 연구팀은 입 냄새가 심한 사람들에게 녹차 추출액으로 양치를 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단 하루 만에 입 냄새 수치가 눈에 띄게 감소했습니다. 중국과 미국에서도 비슷한 임상 연구가 있었는데 녹차 추출액을 사용한 그룹은 냄새 원인 물질이 크게 줄었고 본인뿐 아니라 주변인까지 체감할 정도로 냄새가 사라졌다고 보고됐습니다. 즉,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과학적으로 증명된 효과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식사 후 녹차를 마셨을 때 느끼는 그 상쾌함, 이제 이유를 아시겠죠? 그건 단순한 음료 효과가 아니라 카테킨이 입안 세균과 냄새 물질을 실제로 줄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정리하자면 치약은 냄새를 덮는 화장이라면 녹차는 냄새의 뿌리를 뽑는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하루 한 번만 실천해도
그날 하루는 자신 있게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아마 이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정말 그렇게까지 효과가 있을까? 혹시 기분 탓은 아닐까? 그래서 제가 연구와 실제 환자 사례를 근거로 녹차가 왜 확실한 방법인지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녹차의 힘은 결코 이론이나 추측이 아닙니다. 실제로 냄새 수치를 줄이고 주변 사람들까지 느낄 만큼 확실한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제 중요한 질문이 남습니다. 어떤 녹차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 이 부분을 잘못하면 아무리 좋은 성분도 효과가 떨어집니다. 먼저 녹차의 종류입니다. 시중에 흔히 볼 수 있는 녹차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잎차, 즉 찻잎 그대로 말린 것이고 다른 하나는 잘게 분쇄한 잎을 작은 봉지에 담은 티백입니다. 둘 다 사용할 수 있지만 효과는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잎차는 성분이 더 풍부하게 추출되어 카테킨 함량이 높습니다. 따라서 가능하다면 잎차를 쓰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물론 집에 흔히 있는 티백 녹차도 충분히 사용할 수 있으니 없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둘째, 신선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몇 년 전에 선물 받은 티백이 있는데 이거 써도 될까요? 하고 물으십니다. 문제는 녹차는 시간이 지날수록 카테킨 성분이 빠르게 줄어든다는 겁니다. 실제로 보관 기간이 1년을 넘어가면 주요 성분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즉, 똑같이 우려도 효과는 크게 떨어진다는 말입니다. 따라서 오래된 티백은 응급으로 한두 번은 쓸 수 있지만 확실한 효과를 원한다면 되도록 최근에 구입한 신선한 녹차를 준비하셔야 합니다. 특히 입냄새 개선을 목적으로 할 때는 개봉 후 6개월 이내, 늦어도 1년 이내의 녹차가 이상적입니다. 셋째, 보관법입니다. 녹차는 습기와 햇빛, 온도에 민감합니다. 따라서 밀폐된 용기에 담아 서늘하고 어두운 곳에 두는 게 좋습니다. 찬장 한쪽 구석에서 몇 년째 방치된 티백은 맛과 향뿐 아니라 효과까지 잃어버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 경우에는 새로 구입해 두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정리해드리면 가능하다면 잎차 사용, 티백도 가능하되 신선한 제품 선택, 오래된 녹차는 효과가 약하다. 보관은 밀폐되고 서늘하며 어두운 곳. 이 네 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제 준비한 녹차를 어떻게 우리고 어떻게 활용해야 가장 큰 효과를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과정은 단순히 차를 마시는 것과는 조금 다릅니다. 입냄새 개선을 위한 방법이기 때문에 몇 가지 중요한 원칙이 있습니다. 먼저 우려내는 방법입니다. 보통 녹차를 마실 때는 연하게 우리지요. 하지만 입냄새 개선을 위해서는 조금 더 진하게 우리셔야 합니다. 컵 한 잔, 약 200ml 정도의 따뜻한 물에 입차는 작은 티스푼으로 2스푼, 티백이라면 2개를 넣으시면 됩니다. 물을 끓일 때는 너무 뜨겁게 하시면 안 됩니다. 팔팔 끓는 100도의 물을 바로 부으면 카테킨이 파괴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물은 70도에서 80도 정도로 살짝 식혀 사용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상태에서 5분 정도 진하게 우려내면 입냄새 억제 성분이 충분히 추출된 녹차물이 됩니다. 둘째, 온도 조절입니다. 우려낸 녹차는 바로 쓰기에는 뜨겁습니다. 구강 점막은 생각보다 민감하기 때문에 체온과 비슷한 35도에서 40도 정도로 식혀서 사용하는 것이 적당합니다. 너무 차갑거나 뜨거우면 오히려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따뜻하다 싶을 정도로 맞춰주세요. 셋째, 양치하는 방법입니다. 칫솔에 치약을 묻히지 않고 대신 우려낸 녹차물을 살짝 떠서 칫솔에 묻힙니다. 그 상태로 평소 양치하듯 치아 전체를 꼼꼼하게 닦아주세요. 치아의 바깥면, 안쪽 면, 씹는 면까지 고르게 닦는 것은 기본입니다. 여기서 특히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혀와 잇몸입니다. 입 냄새의 상당 부분은 혀 표면에 낀 설태에서 올라옵니다. 칫솔에 녹차물을 묻혀 혀 표면을 부드럽게 쓸어내듯 닦아주시면 냄새 원인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또 잇몸 라인과 치아 사이도 세균이 숨어 있는 공간입니다. 녹차물로 그 부분을 닦아내면 항균 작용이 직접 닿아 염증과 냄새를 동시에 막아줍니다. 넷째, 헹굼 단계입니다. 양치를 마친 뒤에는 남은 녹차물을 입에 머금고 30초 정도 가글하듯 헹궈주세요. 이때는 단순히 휙휙 헹구는 것이 아니라 입안 구석구석, 치아 사이, 혀 밑,
잇몸 라인까지 녹차물이 닿을 수 있도록 천천히 굴리듯이 헹궈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치 구강 전체를 녹차 성분으로 적신다는 느낌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으로 루틴입니다. 하루에 몇 번 하는 게 좋을까요? 가장 이상적인 것은 아침과 저녁 2번입니다. 아침에는 일어나자마자 하시는 게 가장 효과적입니다. 밤새 침 분비가 줄어 세균이 많이 늘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아침에 녹차로 양치하면 하루 종일 상쾌함이 유지됩니다. 저녁에는 자기 전에 한 번 더 해주시면 잠자는 동안 입안 세균 증식을 억제할 수 있습니다. 만약 점심 식사 후 입 냄새가 걱정된다면 휴대용으로 티백 하나를 챙기셔서 식사 후 간단히 우려낸 녹차물로 헹궈 주셔도 좋습니다. 꼭 양치를 길게 못하더라도 가볍게 가글만 해도 치약보다 훨씬 오래가는 상쾌함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잎차 2스푼 또는 티백 2개를 70도에서 80도 물에 5분간 진하게 우리기, 체온과 비슷한 따뜻한 온도로 식혀 사용하기, 치아, 잇몸, 혀를 꼼꼼히 닦기, 30초 이상 구석구석 헹구기, 마지막으로 하루 2번 아침과 저녁에 실천하기. 여러분, 이 5가지 단계만 지켜도 단 하루 만에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체감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방법이라도 잘못 사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녹차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효과가 뛰어난 만큼 몇 가지 주의사항을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첫째, 너무 진하게 우리지 마세요. 진하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잎차를 한 움큼 넣거나 티백을 여러 개 사용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녹차에는 카페인과 탄닌도 들어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면 속쓰림, 위산 역류, 두근거림, 심지어 어지럼증 같은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적당한 농도, 즉 잎차 2스푼 혹은 티백 2개가 알맞습니다. 둘째, 공복에 사용하지 마세요.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속이 빈 상태에서 진한 녹차로 양치하거나 가글을 하면 위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위염이나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 분들은 속쓰림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침에는 반드시 먼저 맑은 물 한두 모금으로 속을 달래준 뒤 그 다음에 녹차로 양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셋째,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녹차물 자체는 마셔도 안전합니다. 하지만 양치 후에는 세균과 음식 찌꺼기가 섞여 있기 때문에 그대로 삼키면 안 됩니다. 위가 약한 분들에게는 오히려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양치 후에는 꼭 뱉어내시고 필요하다면 맑은 물로 한 번 더 헹궈 주시면 더욱 안전합니다. 넷째, 치아 착색에 주의하세요. 녹차 속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 표면에 약간의 착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커피나 홍차처럼 심한 착색은 아니지만 치아가 누렇게 변했다고 느낄 수 있습니다. 이를 예방하려면 일주일에 한두 번 정도는 일반 치약으로도 양치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즉, 녹차 80%, 치약 20% 정도 병행하는 방법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다섯째, 특정 질환이 있는 분들은 조심해야 합니다. 만성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칼륨 섭취를 조심해야 하는데 녹차에도 칼륨이 들어 있습니다. 따라서 과도하게 사용하면 신장에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심장 질환이나 부정맥이 있는 분들은 카페인에 민감할 수 있습니다. 너무 진하게 우리거나 지나치게 자주 사용하면 심장이 두근거릴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여섯째, 약물 복용 중인 분들은 상호작용을 고려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항응고제를 복용하는 분들은 녹차 속 비타민 K가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물론 양치 후 뱉어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삼키는 습관이 있거나 음료로도 녹차를 많이 드신다면 담당 의사와 상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곱째, 민감한 잇몸이나 구강 점막을 가진 분들은 농도를 조절하세요. 녹차 속 탄닌은 살짝 수축 효과를 주는데 민감한 분들에게는 자극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양치 후 입안이 당기거나 건조해진다면 농도를 조금 연하게 하거나 가글 시간을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여덟째,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하세요. 많은 분들이 하루 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보고 이제 끝났다 하고 멈추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입 냄새는 생활 습관, 잇몸 건강, 소화기 문제와 모두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루 만에 줄었다고 영원히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아침 저녁 2번의 습관이 쌓여야 완전히 벗어날 수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농도는 적당히, 공복에는 피하기, 반드시 뱉어내기,
치아 착색 예방을 위해 치약도 병행하기, 특정 질환, 약물 복용자는 주의할 것, 민감하다면 농도 조절하기, 욕심내지 말고 꾸준히 실천하기입니다. 녹차는 안전하면서도 강력한 입 냄새 해결책이 됩니다. 여러분, 입 냄새는 단순한 불편이 아닙니다. 사람을 만날 때마다 위축되고 가족과의 대화조차 꺼리게 만들고 결국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집에 있는 녹차 하나로 바꿀 수 있습니다. 오늘 저녁부터 바로 실천해 보십시오. 내일 아침 거울 속에 선명해진 웃음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리고 가족의 반응도 달라질 겁니다. 저는 수많은 환자들을 보며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냄새 없는 웃음은 가족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라는 사실을요. 여러분도 오늘부터 그 선물을 시작하실 수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은 입 냄새 때문에 곤란했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또 자신만의 관리법이나 노하우가 있으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여러분께는 앞으로도 소중한 건강 정보를 놓치지 않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됩니다. 이 영상을 가족과 친구, 주변 어르신들께 공유해 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자신감을 되살리고 또 다른 삶을 바꾸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도 건강하시고 내일은 더 젊고 활기찬 하루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